안녕하세요. 선비가 장터로 갔다. 장사한다고. 보석 판다고. 지난번 2월 20일 방송했던 리세팅 반응이 매우 높았어요.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했어요. 주얼리 브랜드들이 자연 모티브 외에 동물을 모디파이한 제품이 꽤 많아요. 오늘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동물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동물 모티브가 주얼리로 탄생하는 스토리텔링 매우 흥미로운데요.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 이탈리아 여러 도시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박물관을 많이 다녔어요. 이탈리아 하면 불가리 브랜드 생각나죠? 불가리는 뱀을 모디파이한 주얼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고귀한 아름다움과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불가리가 뱀을 어떻게 대중에게 흥미롭고 갖고 싶은 주얼리로 탄생시켰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뱀의 머리를 강조한 세르펜티 컬렉션은 강렬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불가리의 아이콘이죠. 왜 뱀을 정교하고 아름다운 주얼리로 탄생시켰는지 박물관에서 재미있는 비밀을 찾아냈군요. 네,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물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뱀 형상의 장신구는 예로부터 애군을 쫓는 의미와 함께 풍요, 부활, 불멸의 생명력,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신화에 나오는 뱀은 신비롭고 엄청난 힘의 근원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불가리는 이러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뱀 특유의 강능적이고 우아한 곡선미를 현대적인 주얼리 형태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성용 속물시계의 기능까지 더함으로써 세르펜티는 화려한 카리스마 아이콘이 되었어요. 뱀을 매우 디테일하게 정교한 기술과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팅해서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치명적인 유혹의 모티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의 생명력이고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죠. 1940년에서 1960년 사이에 제작된 뱀 모티브 시계는 투보거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땜질을 하지 않고 나선형 밴드를 만들 수 있었던 불가리만의 수공 기술에 의해 탄생된 것입니다. 투보가스 밴드는 세르펜트를 비롯해 반지, 목걸이 등 다양한 주얼리 컬렉션에서 보여지고 그 기법이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1960년대가 되면서 불가리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세르펜티 시계를 내놓습니다. 각 마디를 더 정교하게 연결하여 뱀 특유의 곡선미를 살리고 착용감까지 뛰어난 고난이도의 기술을 보여주죠. 정말 치명적인 유혹이 탄생하였죠. 세르펜티는 소수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주문 제작되었고 이런 희소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명성과 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2년 미국 영화 클레오파트라가 개봉합니다. 당시 탑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그녀는 한쪽 팔에 뱀을 칭칭 휘감아 놓은 것 같은 세르펜티 브레슬리 시계를 착용하고 등장합니다. 뱀의 눈은 에메랄드로 머리는 각종 컷의 다이아몬드로 세팅해서 세르펜티는 강렬한 이미지로 영화와 함께 화제가 되었죠. 이렇게 시작된 세르펜티 컬렉션은 지금까지도 제작되고 있는 베스트셀링 아이템입니다. 동물하면 까르띠에의 표범을 빼놓을 수 없죠. 펜더드 까르띠에 워치는 표범의 유연한 움직임을 닮은 부드러운 곡선이 특징입니다. 펜더는 프랑스어로 표범을 뜻합니다. 창업자의 손자인 루이 까르띠에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 먹이를 찾는 표범의 모습에 매료되어 이를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1914년 선보인 펜더 워치는 표범의 반전 무늬를 넣어 주얼리 같은 시계를 탄생시켰죠. 표범은 빠르고 강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민첩함과 최고로 아름다운 비율의 몸을 가지고 있죠. 최고의 지위를 상징하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이미지가 있고 아름다운 반점의 몸은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죠. 까르띠에가 이러한 이미지를 주얼리로 탄생시켰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까르띠에에서 펜더를 대체할 생명체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동물도 20세기 멋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을 정도로 펜더는 까르띠에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주얼리 분야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었죠. 까르띠에 이미지, 스타일, 헤리티지 부문 총괄 디렉터 피에르 레네로의 팬더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들어볼까요? 까르띠에 최초 여성 주얼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잔느 투상인데요. 그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스타일의 아이콘이자 시대를 앞서간 진정한 선구자였죠. 1917년에 루이 까르띠에가 그녀에게 선물한 팬더 모티브의 소지품 케이스는 훗날 팬더 드 까르띠에 컬렉션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까르띠에의 팬더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잔느 투상은 팬더를 까르띠에의 대표 이미지로 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녀에게 장신구는 여성 독립의 상징과도 같았다고 해요. 주얼리를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아이콘으로 격상시켰고 과감하고 대담한 주얼리 디자인을 통해 여성주의의 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팬더를 모티브로 한 가죽 액세서리 라인을 넘어서 매혹적인 주얼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팬더의 실제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노력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수많은 고객 중 가장 유명한 민저 공작은 자신의 부인을 위해 까르띠에의 특별한 주얼리 제작을 요청하여 탄생한 피스가 바로 팬더 브로치입니다. 추상적이고 평면적이던 팬더를 입체적으로 완성시킨 첫 작품인데요. 116캐럿의 캐버션 컷 에머럴드 위에 팬더 장식을 더한 디자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죠. 이듬해 잔느 투상은 이보다 더 입체적이고 우아한 사파이어 세팅의 팬더 브로치를 완성하게 되죠. 당시 언론에 주얼리계의 핵폭탄이 나타났다고 했을 정도로 사실적인 팬더의 모습과 신비로운 사파이어의 존재감이 돋보이는 브로치였다고 합니다. 반 크리프 아펠 브랜드도 다양한 동물 컬렉션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2018년 방크리프 아펠이 한국에서 첫 선을 보이는 매정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방크리프 아펠에 들려주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신비로운 주얼리 세상으로 초대하여 동물 컬렉션을 테마로 엮어낸 스토리텔링에 감탄했었어요. 기쁨과 자애로움이 깃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럭키 애니멀 컬렉션은 사랑스러운 동물들의 모습을 담고 있죠.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 소재의 프레임은 테두리를 비지 형태로 세공하고 프레임 안에는 라피스 라줄리, 카넬리언, 말라카이트, 오니스 등을 커팅하여 세팅했죠. 방크리프 아펠 하면 생각나는 베를리 반지들과 같은 플레임을 세공했죠. 1950년대부터 시작된 매종의 라브티크 컬렉션에 뒤이어서 유쾌한 동물 클립이 등장해 왔다고 합니다. 귀여운 거북이, 앙증맞은 사자, 애교쟁이 팬더, 엄마를 부르는 듯한 오리, 깜찍한 고양이, 수줍은 토끼, 행운을 가져다주는 돼지, 비둘기, 다람쥐, 말, 부엉이, 고슴도치, 강아지, 코끼리 등 없는 동물이 없다 보니 노아의 방주 컨셉과 딱 맞는 것 같아요. 각 동물들의 특징을 잘 살려 개성있게 표현한 것이 놀라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자가 제일 귀엽게 느껴지던데요. 반크리프 아펠은 귀엽고 친근한 동물의 모티브로 경쾌한 환타지와 상상력을 만들어주죠. 다양한 컬러의 보석으로 세팅되면서 매력있고 친근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이럴 때 이 귀염귀염한 깜찍한 동물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몸과 마음에 해피바이러스가 전파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물의 모티브는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오늘은 주얼리 디자인에 접목된 동물들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동물 모티브 주얼리는 무궁무진합니다. 다음에 2편이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